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생각 중에 시장 전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의 수석 과학자인 데니스 힌튼이 이제 금요일에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굳이 이제 자문단 의견을 안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FDA에서 이렇게 종종 중요한 때마다 자문단 얘기를 듣더라고요. 파우치 교수가 이전에 말했던 것들도 뭐 공통되긴 하는데 실제로 어쨌든 백신의 잠재적인 효과가 위험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데이터 입장에서도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백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2번 접종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2번 접종을 해야 좀 완벽한데 이 때문에 24시간 내로 290만 회분의 백신을 유통하고 그리고 3주 정도 뒤에 2차 접종분인 290만 회를 추가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애플의 모빌리티 보고서를 볼 때 일단 최근에 조금씩 이동성이 이제 그냥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조금 내려가겠죠. 이거는 차트가 아닙니다. 모빌리티 이동성 보고서고요. 이제 백신이 아무래도 마이너스 70도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위 병원이 있는 곳, 뭐 마이너스 70도 정도 되려면은 굉장히 브링스 같은 그런 특수 장비들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병원이 있는 곳 주변에서 접종되게 될 듯하고 예방 효과는 95% 정도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는 당분간 있어야 될 것 같고 맞게 되더라도 그리고 일단 주로 보건의료 종사자나 요양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아주 고위험군 혹은 고위험군들과 접촉하는 분들이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물론 긴급용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은 나올 수 있겠죠. 사이드 이펙트는 나올 수 있겠는데 원래 뭐 백신들이 10년 정도 걸리는 거를 생각하면 사이드 이펙트보다 원래 이펙트가 쓰게 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먼저 이거를 맞게 되는 분들 위주로 1차적인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화이자가 mRNA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떤 종류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똑같은 게가 화이자랑 모더나가 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mRNA 계열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은 온도, 영하 20도 정도죠. 보통 이 정도가 냉동고 수준인데 그러면은 기존의 콜드체인 장비들로도 조금 더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 장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한마디로 시골이나 교외의 병원 같은 데까지도 보급이 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모더나 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주로 저 같은 경우는 뭔가가 궁금할 때는 캔 피셔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뭐 수용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어쨌든 이분은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떨어질 것이 기대되더라도 리바운싱이 그만큼 클 것이기 때문에 이 힘은 자체는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라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는 분이죠. 물론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필립 피셔라는 분이 있습니다. 필립 피셔고 본인 아들이 캔 피셔죠.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너무 리스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캔 피셔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도 그렇고 뭐 애플, 아마존 다 담고 있죠. 웬만한 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는 캔 피셔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듣는 진리 중에 하나이지만 결국에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부터 30개월까지 선반영한다는 내용이고 그러므로 이제 백신이 주식시장에 어디까지 적용되는 걸 봤을 때 이미 이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도만 아니라면 상당히 먼 기간에 미리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그러므로 백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실제 경기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굉장히 좋은 뉴스이지만 마켓 주식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는 이제 부양책에 지금은 굉장히 오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백신 뉴스에 대해서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 S&P 500의 트레일링 12months랑 그리고 forward 12months 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때는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들이 EPS가 워낙에 많이 분기에 걸쳐서 무너졌다가 지금 회복하는 중이기 때문에 TTM과 포워드의 그 괴리가 굉장히 큰 상태이죠. 그러나 이제 빨리 회복할 것을 주가는 이미 선반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현재의 주가는 12개월 혹은 30개월 후까지도 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대폭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빠르게 리바운드 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것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죠. 금요일 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부양책이 자꾸 의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받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빛났던 녀석들이 제 기준에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UPS,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UPS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로키드 마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즈니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넘어가면, 로키드 마틴은 제가 지금 볼 때도, 로키드 마틴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스티뮬러스 패키지나 어떤 백신 이슈가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다음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를 좋게 가져갈 수는 없지 않겠냐. 계속해서 긴장 갈등은 유지가 될 테고, 그런 과정에서 로키드 마틴의 국방 산업으로서 갖는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냐. 수주나 이런 것도 증가하지 않겠냐. 실제로 국방 산업은 이런 지금 EPS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주 산업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이 지금 시기상 미리 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디즈니의 콘텐츠가 밀려올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이상 오르면서 큰 기대를 몰고 왔죠. 특히 마블 캐릭터라든지 스타워즈, 이런 마블 캐릭터, 스타워즈, 픽사 뭐 이런 굉장히 아이들에게 보여줄 내용이 많다는 점은 아이가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가정당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구독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디즈니가 목요일 날이었나요?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날 정도 4시간의 PT를 했습니다. 컨텐츠가 몰려올 것을 감안했고, 그럼에 따라 사람들은 이제 진짜 디즈니 플러스가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난 15년 동안 거의 이제 100빌리언이죠. 1000억 달러만큼의 기업을 인수합병해오면서 끊임없이 컨텐츠를 먹어왔고, 컨텐츠 재벌이 돼버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워즈, 마블, 픽사 프로젝트 등은 전 세계 어린이나 어떤 키덜트, 성인들이 좋아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미 검증된 시리즈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이것이 디즈니 플러스에 계속해서 줄지어서 들어올 것을 예상한 부분은 목요일에 4시간 정도 PT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2021년 3월에 본격적으로 가격을 조금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죠. 이게 1달러인가 올리는 걸로 했는데, 여기 그럼에 따라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구독자 수도 많이 늘 것 같고, 그것이 넷플릭스의 한계를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디즈니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영자를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특히 디즈니가 D2C라 그러죠.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해서 완전히 넷플릭스처럼 나가기도 굉장히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만약에 이런 입장에서 영화 산업이 지금 잘 되고 있었으면 이쪽으로 과감한 드라이빙을 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영화 산업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과감하게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경영자의 역량이 또 한 번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핀비즈 맵에서 제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 파이낸싱 부분에 많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돌아오게 되면 이쪽에 어떻게 투자할까 이런 생각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각자 어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도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그 테크 기업들이 파이낸싱까지 하는, 그러니까 테크핀 기업들이 떠오른다면, 기존 은행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핀테크 쪽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캐시플로우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얼만큼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구글도 쇼핑, 페이스북도 쇼핑하고 아마존도 쇼핑하고 말할 것도 없고, 애플은 애플페이, 실질적으로 차세대 핀테크 기업 중에 1위가 애플페이가 될 거다, 뭐 이런 의견들도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은행이 이제 이런 성장세를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난 것이 이 두 기업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참여자는 점차 증가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죠. 일단은 인구가 늘어난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만 유입되더라도 주식시장의 참여자 그 자체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자본주의는 깨지지 않을 것 같고, 개인이 기업 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주식 시장은 점차 파이낸셜 데이터 싸움으로 변하지 않겠냐. 그러면 개인 투자자의 수준은 점차 높아진다면 이제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회사들의 위상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냐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시나리오죠. S&P 글로벌은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금융산업에 엄청난 성장 영역이 될 거라고 말하는 이 파이낸셜 데이터 부분에 미래에 44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최대의 M&A였던 S&P 글로벌이 IHS 마켓을 샀죠. 주식시장 내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굉장히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같이 뭐가 오를 거다, 뭐가 떨어질 거다를 얘기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됐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코스피나 코스닥을 조정하는 자들처럼 S&P 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피치나 S&P처럼 레이팅을 관리하고 인덱스를 관리하고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같은 것을 관리하는 이런 기업들이 사람들의 이미 많은 대화에 오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결국에 이런 정도의 규모에서 이미 현금 흐름도 양의 성질을 띠고 있고, 그리고 적당한 규모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금 흐름상 턴어라운드를 했거나 아니면 4분기
분기 내로 턴어라운드 할 것 같은 기업들, 예를 들어 뭐 다초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다만 이제 톰슨앤로이터는 매출 절반이 금융과 리스크 관리였는데 이거를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블랙스톤이 55%를 가져가고 로이터가 4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불대리, 불과장, 뭐 로과장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단말기로도 많이 쓰고 있고 두 기업을 시작으로 파이낸셜 데이터 관련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이제 좀 공부해 보는 것도 미리 공부해서 가 있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추가로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시장은 정보는 돈이 된다. 그런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은 최근에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일요일이군요. 오늘도 힘내라고 하시려고 그랬는데 뭐 피곤한 건 아닌데 이제 모든 정신을 뉴스 읽고 뭐 해석하고 그날의 인사이트가 발견이 될 때까지 계속 검색하고 찾고 보고 이러다 보니까 산책 나가서도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이제 제가 투자한 기업들 리스크 생각하고 이슈들 생각하고 어떻게 바뀔지 뭐 그런 정리하고 반복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오늘도 잘 쉬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